상하이 집을 갖는 것은 한정판 명품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 도여사입니다. 오늘도 매운맛 부자 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우,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부자들은 다들 부동산 한 번씩은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남들이 하는 그 부동산 말만 듣고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동산 전문가 김민성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김민성 작가님은 중국 상하이에 오래 사셨고, 중국 상하이에서 부동산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중국에서 15년째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한국 분들이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시거나 뭐 편견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부동산을 지금 시작하신 지는 한 15년? 네네 정도 되셨고, 됐습니다. 그럼 중국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해수로는 17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중국에 맨 처음에 가시게 된 거는 남편이 주재원. 네, 맞습니다. 네. 로 하셔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일을 어떻게 하다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처음부터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물론 저는 이제 한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어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학 코스를 갔죠. 그래서 어학 코스를 가서 중국어를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정말 지장은 없었지만 딱 학교 문 밖을 나오다 보면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제 눈에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부동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어를 배우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였죠. 그럼 중국어를 배우시려고 부동산에 들어가신 거네요? 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15년 정도 해보시니까 네. 한국하고 부동산하고 좀 닮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점이 혹시 차이가 있나요? 제가 중국 가장 한국하고 이건 정말 닮았다라고 느꼈던 건 강남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네, 집값이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무섭게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쉽게 반등하는 곳이 이제 상하이죠. 강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던데 한정판 명품을 갖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럼 그 부분이 네. 서울 강남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이 그런 거와 닮아서 이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돈이 있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하이, 원래 거기 살던 상하이 후코우라고 하거든요. 상하이 후코우를 가진 사람들이 두 채까지 살 수가 있고요. 상하이 호구? 네, 호구라고 보통 하는데 중국어는 후코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하이 거주자를 말하는 건가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인도 거주하고 아니면 타 지역 사람도 상하이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상하이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민. 네, 상하이 시민권을 가진,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 성과 시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하나의 시가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대전시가 대전의 나라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하이 호구를 가진 사람만이 상하이 나라의 시민인 경우예요. 그래서 상하이 시민권자는 집을 두 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 채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채. 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한 채 내지 두 채. 요즘에 최근에는 다자녀까지 좀 우대하는 정책이 나와서 많이 살 수 있으면 세 채까지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집을 갖는 것은 한정판 명품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하이를 갈 기회가 있다면 상하이 주택을 살 기회를 얻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상하이로 오게 되시거나 아니면 뭐 사업자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상하이를 오신다면 일정 자격 요건을 꼭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하이 부동산을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자격 요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는데 네. 상하이 가서 상하이 주택을 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딱 3가지만 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건이 있으셔야 되죠. 네. 근데 일반적인 여건이 아닌 거류 비자 중에 취업 비자이어야 해요. 취업. 네. 그래서 여건인데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여건,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세 납세기로 1년치. 요 3가지만 준비한다면 외국인들도 중국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를 갈 기회가 있고 1년 이상 거주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때가 한정판 명품을 갖는 거 네, 맞습니다. 자격 요건이다. 맞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중국을 가야 한다면 우리 네. 중국을 가서 부동산을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럼 네. 그때 주의해야 할 것 있을 때 때가 부동산 계획과 정책을 봐라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중앙의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면 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세우면 별로 변화 없이 지켜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하는 시기다 그러면 좀 참으셨다가 완화를 해주는 시기다 그럼 그때 구매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규제다 그럼 약간 견뎠다가 다시 완화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 파시면 그 사이클을 좀 쉽게 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게 약간 커닝페이퍼처럼 네, 있었네요. 오히려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중국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매력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개발 계획을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 상하이도 정책을 보고 그 개발 계획을 보고 움직이면 맞습니다. 왜 큰 돈이 상하이로 들어가는지 알 것 같아요. 맞죠. 아, 네. 와, 이거 새로운 세상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중국에서 한 4, 5년 정도 주재원을 하면서 네.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단기간에 중세대가 올라서 네, 수익도 창출을 하고 네. 이걸 이제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이때 그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보통은 이제 저만 해도 그랬었어요. 중국에 갈 때 중국에서 번 돈들은 못 가져나온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돈이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져나오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근로를 해서 번 돈들은 우리가 말하는 노동계약서라든지 세금 증명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전액 가져 나오실 수가 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취득세 내셨었잖아요. 양도세 내잖아요. 이런 증빙을 하고 매매계약서 증빙을 하고 중국 세무서에 나는 어느 나라의 어느 계좌에 보내겠다 라는 걸 신고하면 그대로 다 전에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김미성 대표님의 역할은 혹시 네. 중국과 한국을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네, 제 꿈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은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제가 현업에서 15년 있던 거는 한국에서 오셔서 임대집 구하고 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에 맞는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이제 자산 증식을 도와드렸다면 이제 향후에는 좀 그 반대의 역할도 좀 하면서 한중의 이제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한중을 연결하는 다리를 역할을 하면서 아름다운 성공을 이뤄내고 싶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만 해도 해외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내 나라인 한국에 왔을 때 좀 남의 나라 같은 때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을 다시 중국에서 아무리 재산 증식을 잘해서 잘 가져왔더라도 여기서 잘 안착하고 살 집도 구하고 아니면 재투자를 하는 것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한국을 오랜 기간 떠나와 있던 분들한테는 외국의 부동산처럼 되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중을 연결하면서 해외에 오래 사셨던 분들을 한국으로 잘 토스해서 여기서 다시 재투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것까지 돕는 게 제 꿈이 됐죠. 네. 너무 멋지십니다.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네. 우리 김미성 대표님이 되시기를 꼭 응원을 하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중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거와는 좀 더 다르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하이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높은 건물과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왜 전 세계의 돈이 상하이로 몰리는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혹시나 중국을 오시게 된다면 참고서적처럼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상하이 집여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책에다 다 담을 수 없고 제가 다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최근 상해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경험 같은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다 좀 올리고 있고요. 상하이 다음 카페가 있어요. 두레마을이라고. 그 카페에도 이제 상하이 집여사 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좀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상하이 두레마을 카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중국에 대한 많은 다른 이제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접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미성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혹시라도 중국을 가셔야 하는 분, 주재원이시거나 아니면 올해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이번 기회에 한정판 명품 네. 상하이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우리 김미성 작가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39살에 상하이를 오게 된 그 시기도 상하이 집값은 버블 상황이었고 이제 끝났다고 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 있지만 상하이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 또 다르다.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가격 협상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규제도 풀고 있어 예전보다 쉽게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상하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한정판 명품을 갖는 것과 같다 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한다. 실제로 상하이 집은 돈이 있다고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건을 갖추어도 상하이 호구가 아니라면 한 채밖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상하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가치가 있는 투자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꼭 이 기회를 잡기 바란다.